네, 안녕하세요. 박종상 교수님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 과정을 밟고 있는 유동우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제 과제 8번째 과제를 이제 제 과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. 네, 우선 이제 이 과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했는데요. 호목 4,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효과를 가지고 그걸 이제 파이캐럿을 이용해 분석한 거 하나 있고,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호목 5, 6에 해당하는 세컴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시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. 먼저 스파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제가 구현한 회로는 이제 커런트 미러 회로인데, 보시면 이제 iRef가 있고, 이 레퍼런스 커런트를 이 qref가 이제 전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전압이 이제 요 다른 Q들의 이제 그러니까 다른 BJT들에 전달이 되면서 그 커런트가 미러링이 되는 회로입니다. 보시면 뭐 iRef가 1이라고 했을 때 요 모든 BJT가 같은 BJT라면 여기도 1, 1, 2, 2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요 아래에 플러팅이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 오른쪽이 커런트고 왼쪽이 이제 이 N2, 3, 4, 5의 노드 볼티지인데, 커런트 같은 경우는 어느 선까지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어느 전부터는 트랜지스터의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왼쪽에서 보면 노드 볼티지가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그 BJT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CVS 파일로 뽑아가지고 CSV 파일로 뽑아가지고 이제 판다 데이터 프레임을 읽어주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한 후에 이제 파이캐럿에 입력을 해줬습니다. 그 이전 과제들과 비교했을 때 파이캐럿을 사용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데이터, 그다음 그 데이터 중 타겟에 라벨만 이렇게 넣어주면 쭉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현을 해준다는 굉장히 편리한 툴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제가 돌린 컴퓨터에 GPU가 있어서 GPU 사용을 활성화 시켜줬고, 그 다음에 호목 4에서의 환경과 맞춰주기 위해 트레인 사이즈를 절반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쭉 나와 있고, 보시면 이제 기본 값이 아닌 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. use GPU, true 이런 식으로. 그리고 보시면 이제 파이크렛 리그레이션 컴페어 모델 해가지고 보시면 여러 모델들의 성능을 쭉 비교를 해주는데요. 여기 보시면 그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애큐러시 부분도 볼 수 있고, 뭐 이제 결정 계수,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 파이캐럿 자체가 실제 사용을 위해서, 그러니까 실제 머신러닝을 뭐 엣지 디바이스나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을 고르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타임도 나와 있습니다.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나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이런 애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,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그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나 디시전 트리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,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이제 처음 보실 텐데,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는 그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 이제 병렬적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투표를 하는 방식이고요.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제가 리그레션 하고 싶은 값이 있을 때 그걸 트리를 이제 순차적으로 딱딱딱 넣어가지고 점점 이제 잔차를 줄여가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,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보시면 이제 일단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보기로 했는데요. 모델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친숙한 모델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결정 계수를 확인해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뭐 에러 이런 값을 다 볼 수 있는데요. 지금도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가 이전 과제들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 줄 그냥 뭐 플랫 해줘라 이렇게 하나만 쳐줘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피처 간 임포턴스를 보기 위해 이 플랫 피처를 해줬는데요.
보시면 NR만 엄청 높고 나머지는 다 0이죠. 이게 보시면 저거랑 비슷한데 PCA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표시하나 그거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IREF를 가지고 IREF가 들어오면 QREF가 이제 NR 볼티지를 만들어 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로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IREF가 로그 함수를 통해 NR로 변환이 되고 그 NR이 다시 익스포넨셜 함수를 통해 N2, 3, 4, 5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변수는 모두 앞에 NR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NR의 값만 가지고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정보는 부차적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I 스퀘어 밸류가 1에 가까운, 아예 1이 나오는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.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면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NR을 제거하고 한번 다시 돌려보았습니다. 그 아래에서는 이제 데이터 하드를 데이터에서 NR을 없애주는 걸로 만들어줬고요. 그 다음에 비슷한 과정으로 이제 파이캐럿 새로운 인바이러먼트 만들어주고 쭉 진행을 해줬습니다. 보시면 이제 상위에 있는 모델들이 기존과는 좀 달라졌죠. 기존에는 뭐 랜덤 포레스트,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, 그다음 디시전 트리가 상위권에 있었는데 지금 뭐 엑스트라 트리, 캣 부스트 뭐 등등등 이런 다른 모델들이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1위를 차지한 엑스트라 트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랑 비슷한데 랜덤 포레스트와 큰 차이점을 소개를 하면 랜덤 포레스트는 이렇게 기존에 데이터셋이 있을 때 데이터셋을 이렇게 여러 개의 묶음으로 나눠줍니다. 그다음 그 묶음 하나씩을 디시전 트리 하나가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팅을 하는 방식인데 엑스트라 트리는 이런 과정을 이 배깅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트리의 이제 분기점 나누는 그런 거를 이제 랜덤하게 수행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 한 실험과 비교를 하기 위해 디시전 트리를 다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. 보시면 이제 트레이는 완벽히 되는데 테스트 때는 저거 R 스퀘어 밸류가 1이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모델이 이제 예측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로 바뀌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아이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피처 간 임포턴스를 보면 NR이 사라졌다 보니까 이제 다른 노드들의 볼티지를 보고 네트워크 학습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리고 이제 세컴 데이터셋으로 넘어가면 세컴 데이터셋은 뭐 여러분 모두 친숙하실 테니 설명은 넘어가고 이제 앞전에 리그레션을 진행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한 줄 정도의 커맨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보면 이번에도 뭐 GPU를 사용하도록 해줬고요. 그 다음에 호목 6과 동일하게 트레인 사이즈 0.7로 맞춰주고 뭐 PCA 사용하고 등등등 이제 제가 이전에 했던 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맞춰줬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약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들을 여러 가지 돕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. 보시면 애큐러시가 93.61 이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가 딱 정확하게 패스의 개수입니다. 그래가지고 호목 6을 제가 이제 중간 발표를 할 때 네트워크를 그냥 트레이닝을 시키면 페일의 개수가 엄청 적기 때문에 패스만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고 페일은 트레이닝을 못한다는 걸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. 지금도 그와 비슷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지금 컨퓨전 매트릭스를 보면 패스든 페일이든 다 패스로 지금 예측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페일도 약간 있긴 한데 거의 무시 가능한 정도의 양이죠. 그래서 이제 파이캐럿 클래시피케이션 옵션 중에 이제 픽스 임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클래스 간 불균형을 슈퍼 샘플링을 통해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. 기본적으로 스모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스모트를 간단히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떠 있는데
딱 봐도 지금 주황색이 훨씬 많고 파란색이 훨씬 적죠. 근데 이제 파란색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 위에 점들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방식이 이제 스모트입니다.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고 쭉 진행을 해봤는데요. 보시면 오히려 애큐러시가 낮아졌죠. 그리고 기존에 좋은 성능을 보시던 랜덤 포레스트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이제 true도, 그러니까 패스도 fail로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뭐 fail은 갈피도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fail이 날 때 이 세컴 데이터셋 자체가 이제 반도체 회로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어떤 회로가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는 꼭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fail 데이터 간에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모트 알고리즘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공간 위에 서로 모여 있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른 예시를 보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클래시파이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모트 대신 제가 그 중간 발표 때 사용했던 랜덤 오버샘플링으로 바꿔줬습니다. 랜덤 오버샘플링은 기존에 원래 있는 데이터를 그냥 여러 개 더 뽑아서 개수를 맞춰주는 방식인데요.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애큐러시는 이제 뭐 90%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컨퓨전 매트릭스를 확인을 해보면 여전히 성능이 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이 파이캐럿 자체가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중시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앱스트랙션이 돼 있다 보니까 정확히 원인이 뭔지 찾으려면 내부적으로 다 들어가 봐야 되고 이게 도큐멘테이션 다 읽어야 되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 정확히 제 원래 결과를 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쭉 확인해 본 결과 파이캐럿은 굉장히 사용하기 좋다는 편하다, 쉽다라는 점은 굉장히 좋으나 어떤 제가 특정한 상황이 있을 때 그거에 딱 그거에 맞는 그 솔루션을 찾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.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. 그 외에 이제 파이캐럿은 EDA는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스스로 해가지고 이제 툴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 예, 혹 질문 있을까요? 여러분 질문 질의응답을 해보기 바랍니다. 예, 그러면 질문이 현재 없는데요. 수고 많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수고 많았습니다.